네, 진선호입니다. 54회 한능검 심화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이것은 어재현이 이끈 조선군 수비대가 로저스 제독의 함대에 맞서 광성보에서 격렬히 항전한 사건을 보도한 당시 미국 신문 기사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어재현 장군이 이끌었다라고 돼 있고 광성보에서 격렬히 항전했다. 여기서부터 알 수 있죠. 이 사건은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자, 신미양요에 대한 이 시기를 연표에서 찾아라 그랬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통상수교 거부 관련된 사건 흐름으로 이렇게 따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병재병 오신척 한 글자씩 띄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이건 병인 박해, 제너럴 셔모노 사건, 병인 양요, 그 오페르트의 도굴 시도 사건, 신미 양요, 척합이 건립,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표를 보시면 병인 박해랑 오페르트 도굴 사건, 강화도 조약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강화도 조약은 이보다 한참 뒤죠. 운요 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신미양요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보다 뒤, 강화도 조약 앞이다라고 해서 나에 해당하는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갈게요.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수신사 김기수가 나와 엎드리니 왕이 말하였다. 전선 활용과 농기기관에 들은 것은 없는가? 저 나라에서 이 세 가지를 제일 급하게 힘쓰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하던가? 김기수가 과연 그러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요 김기수 부분 알아야 되는데 이분은 1차 수신사예요. 그러니까 그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 일본으로 갔던 외교사절단을 말하죠. 이제 강화도 조약 직후니까 1876년 뭐 그 시기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윤중이 동래부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왕에게서 받은 봉해진 서신을 열어보니 일본 조정의 논의와 전국의 형세, 풍속인물, 교빙, 통상 등의 대략을 염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 너는 일본으로 건너가 크고 작은 일들을 보고 듣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낱낱이 탐지해서 별도의 문서로 조용히 보고하라라는 내용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암행어사로 생각하고서는 나중에 봉해진 서신을 열어보니까 일본에 대한 염탐을 해라, 일본 가라, 이렇게 나온 거죠. 요게 조사시찰단이에요. 자, 1차 수신사 조사시찰단 요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는 2차 수신사가 있어요. 당연히. 물론 이제 2차 수신사가 요 사이에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통리기무하문의 개화정책. 그러니까 이 조사시찰단이 파견되게 된 게 이 통리기무하문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정답은 2번 통리기무하문과 12사가 설치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된 거는 조미소 통상조약 이후예요. 이게 연도로 따지자면 얘가 1881년이고 이 보빙사가 파견된 거는 1882년부터 1883년 요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요 조사시찰단 파견 이후라고 보면 되겠죠. 운요가 강화도 영종도를 무단 침입한 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된 거는 2차 갑오개혁 이후입니다. 2차 갑오개혁 때 이제 그 근대적 교육학제가 만들어지잖아요.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됐고, 그러면서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프랑스와의 조약을 체결하여 천주교 포교가 허용된 거, 요거는 조프 수호 통상조약인데 연도로 따지자면 1886년이에요. 뭐 연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과 제일 먼저 수교를 했고 그 강화도 조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조미소 통상조약이 나왔고 그 뒤로 이제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이렇게 맺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갈게요. 자,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오늘 화약을 체결했으니 전주청에서 물러가시오. 알겠소. 패전개혁과 농민군의 신변 보장을 해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어제 군국기무처에서 과거제를 폐지했다고 하네.
앞으로 인재 등용에 큰 변화가 있겠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처음에 나온 거 보면은 요거는 화약을 체결했다. 전주에서 물러가라 했으니까 전주 화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군국기무처에서 과거제를 폐지했다고 나왔죠. 요거는 1차 갑오개혁입니다. 자, 전주 화약과 1차 갑오개혁 사이. 자, 이 전주 화약에 체결된 후에 있었던 일이 뭐냐? 농민들이 집강소를 설치했잖아요. 근데 이때 그 정부에서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교정청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정청 집강소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2차 봉기, 뭐 우금치 전투 패배 이런 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정답은 1번 교정청이 설치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그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가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나서 이제 정부 쪽을 협박해가지고 교정청을 폐지시키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게끔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교정청이 군국기무처보다 먼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신문이 창간된 건 독립협회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뒤에요. 갑오개혁 이후입니다. 아관파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된 거는 광무개혁 시기라고 보면 되고요. 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거, 이거는 이제 청일전쟁이 끝나면서 체결이 됐어요. 요 1차 갑오개혁 때는 청일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던 때입니다. 자, 건양이라는 연호가 제정된 거는 을미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34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 추진한 개혁을 배웠습니다 라고 했어요. 쭉 이 단어들이 나와 있죠. 바로 아실 수 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광무개혁입니다. 고종이 황제로서 추진했던 개혁, 이 광무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인데 1점짜리 문제답게 어렵지가 않네요. 2번이 정답이죠. 양전사업을 시행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라는 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군영에서 이영으로 군제를 개편한 거는 통리기무화문에서 했던 일이에요.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면서 90군대였던 오군영은 이영으로 개편했다라는 거죠. 자, 박모국을 설치하여 한송순보를 발행하였다. 이것도 이제 1880년대. 자, 홍범 14조 반포는 2차 갑오개혁이고요. 유경공원을 설립하였다. 역시 1880년대입니다. 광무개혁 관련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양전사업 및 지계발급인데 이게 이제 나왔다는 거죠. 35번 가겠습니다. 가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신흥 무관학교 설립 110주년으로 안창호 등이 1907년 조직한 비밀 결사인 가가 세운 독립군 양성기관이다. 자, 신흥 무관학교는 어디서 세웠냐라는 건데 이건 바로 나와야죠. 신민회. 신민회에서 신흥 강습소를 세웠고 이게 신흥 무관학교로 이름이 바뀝니다. 자, 신민회 활동으로 옳은 거를 선지에서 찾아주면 되겠죠. 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5번입니다.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라는 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른 것도 볼게요.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 조선어 학회입니다.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한 단체는 의열단이죠. 이 의열단은 김원봉 선생이 세우셨고 조선혁명 선언은 신채호 선생이 작성하셨습니다. 농촌 계몽을 위한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이제 동아일보랑 관련이 되는데, 자, 이 브나로드 운동과 관련해서 그 시몬이라는 분께서 쓰신 소설 상록수, 이게 이제 브나로드 운동을 이제 배경으로 담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요 문화파트에서 이분이 이제 시로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런 작품을 쓰셨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상록수는 브나로드 운동과 관련된 소설,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요 작가분께서 쓰신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도 같이 기억해 달라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독립운동 자금을 위하여 독립공채를 발행한 곳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6번 가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을 갚기 위해 전개된 가당시 15 전부터 10원까지 성금을 보낸 50여 명의 명단을 보도한 대한매일신보 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차관을 갚기 위해 전개됐다, 바로 나와야죠. 국채보상운동. 자, 이 국채보상운동에 관련돼서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김광재, 서상돈 같은 분들에 의해서 대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른 것도 좀 볼게요. 회사령 폐지의 영향을 받았다. 요거는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이제 민족적인 경제적 구구운동으로 따졌을 때 회사령 폐지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민족 기업들이 설립이 되는데, 이들의 그 활동을 위해서 물산 장려운동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색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요 색동회는 천도교 소년회 전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년운동을 이제 전개했던 단체죠. 자,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준비하였다. 요 운동으로 따지자면 60만세 운동이에요. 그래서 요 60만세 운동을 준비하면서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의 연대를 모색하게 되고, 정우의 선언이 나오면서 신간회가 설립됐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과 프랑스, 일본도 들어가요. 이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본을 받았다. 이거는 원산 총파업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이요. 이후입니다. 선지에서 가장 최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후에 일어났던 일을 찾아도 됩니다. 자,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보호 감리 조처를 함에 있어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약이 뭐냐면요,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에요. 러일 전쟁이 끝난 후에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대한 지배권을 러시아가 인정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츠머스 강화 조약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인데, 요게 이제 을사늑약하고 이제 거의 같은 시기에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사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정답 찾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2번.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가 파견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다른 것들이 전부 다 이 헤이그 특사보다 이전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찾아도 괜찮습니다. 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거했다. 이거는 갑신정변 직후예요. 갑신정변 직후. 그 다음에 상권 수호를 위하여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이건 이제 1890년대 후반입니다. 그 다음에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이 충주성을 점령하였다. 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을미의병이에요. 을미 개혁과 관련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일본 군함이 관세 문제로 두모포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거는 강화도 조약 이후인데, 연도로 따지면 1878년 정도 될 거예요. 연도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강화도 조약 직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조선 정부가 조약 잘못 맺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 이후에 조일 통상 장정이 맺어지면서 강화도 조약의 잘못된 부분을 좀 보완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38번 가겠습니다. 가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이 그림은 가가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 쓴 노동야학 독본에 실린 사파인데, 처음으로 일본과 미국에 유학하고 서유 견문을 집필하기도 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서유 견문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분은 바로 육일준. 개항기 시대에 활동했던 분이죠. 서유 견문하면 육일준이라고 나오는데, 이분에 관련된 한 가지의 키워드가 더 있다면 뭐가 있냐면은 조선 중립화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지에 있어야죠. 1번이 정답입니다. 이 조선 중립화론에 관련된 분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육일준이나 아니면 당시에 이제 조선의
주둔하고 있었던 외교관 부들러, 이런 분들이 이제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하신 분들입니다. 자, 갑신정변 실패 직후 일본으로 망명하신 분들은 김옥균, 박영효죠. 이 두 분이 운명이 이제 나중에 갈라져요. 예. 김옥균은 고종이 계속 미워해가지고 계속하여 추적을 하죠. 그래가지고 10년 전, 갑신정변 10년 있다가 결국은 고종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죽게 되고, 이 박영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그 시기쯤에 들어와가지고 그 2차 갑오개혁을 주도하는 분이 됩니다. 자,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협회를 창립하였다. 이건 이제 서재필. 자, 이분들 전부 다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혁파 분들이죠. 자, 배제학당을 설립하여 근대 교육을 보급하였다. 아펜젤러 선생입니다. 자, 참정 대신 자격으로 관민공동에서 연설하신 분, 요 분은 박정양인데요. 그 최초의 그 미국 대사입니다. 주미 대사였던 박정양이 이제 관민공동에서 연설했다. 요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9번. 다음 기사에서 보도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민대 총회 개최했고 460명의 대표 참석인데, 여기 보면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발기총회, 이게 이제 줄여서 민대총회라는 거죠. 자,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하면은 바로 나와야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내용 잠깐 보시면, 이제 우리 조선인도 생존을 위해서는 대학의 설립을 빼놓고는 다른 길이 없도다. 만천하 동포에게 밀립대학 설립을 제창하오니 자매 형제는 모두 와서 성원하라라는 요지의 발기 취지서를 발표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는데, 이제 이거는 하나하나 볼게요.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요거는 이제 3.1운동을 꼽으면 돼요. 운동으로 따지자면. 그 다음에 사립학교령 공포의 계기가 되었다. 요거는 이 사립학교령이 공포된 거는 일제강점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말이라고 부르는 그 러일 전쟁 이후 요 시기쯤이라 요건 이제 관련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3번을 일단 넘어갈게요.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요건 이제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했던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이나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제 통감부에서 잡아 가두죠. 이러면서 실패하게 됐다라는 거고, 이제 여권 통문을 발표하였다. 요거는 시기상으로 보면은 이게 1890년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요걸 하셨던 분들은 북촌에 계셨던 양반 여성들. 그래서 이게 아마 1898년일 텐데, 이때 이제 북촌의 양반 여성들이 여권 통문을 발표했고, 이게 황성신문에 며칠 있다가 게재가 되죠. 그러니까 요 밀립대학 설립운동보다는 한참 전의 일입니다. 이게 정답은 3번이에요. 요 이상제 같은 분들이 모금활동을 주도했다라는 겁니다. 밀립대학 설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주도했고, 요 이상제 선생은 나중에 신간회의 회장을 맡기도 하죠. 요게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밑줄근 이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한인 집단 거주지인 신안촌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조형물입니다. 19세기 후반 한인들 이주가 증가하면서 건설된 신안촌은 이 지역 독립운동의 기지가 됐지만 1937년 스탈린이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해체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지역 바로 나와야죠. 연해주 지역입니다. 지금의 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지역. 개인적으로는 정말 여기를 가보고 싶어요. 신안촌 그 연해주 지역을 한번 꼭 죽기 전에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연해주에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는데, 이게 이제 연해주라는 사실을 알면은 관련된 키워드는 쭈르륵 바로 나와야 돼요. 권업회, 권업신문 이런 것들이 연해주랑 관련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권업회를 창립하여 항일신문을 발행하였다라는 거고, 이 신안촌 연해주 권업회 권업신문 관련돼서 이제 이 지역은 연해주가 맞죠. 관련된 분으로 꼭 기억해 두실 분이 최재형 선생이에요. 최재형 선생입니다. 이 연해주 지역에서 이제 그 굉장한 그 재벌 부호였는데,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에 투신을 해가지고 이 지역 분들을 전부 다 독립운동으로 이렇게 이끄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중근 의사, 그 이토 히로부미 사살하는 그걸 위해서 이제 자금을 지원했던 분이기도 하죠.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자, 숙모학교를 세웠다. 요거는 멕시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요거는 북간도 지역이고, 자, 임병찬의 주도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1910년대의 비밀결사 단체 중 하나죠. 그 대한광복회는 경상도 지역, 독립의군부는 전라도 지역이에요.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였다. 요거는 도쿄. 3.1운동이 이 도쿄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0번까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4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